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데도 아침에 눈 뜨면 또 일하셔야 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가족 얼굴 보고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씻고 그제야 잠깐 숨 돌리는 시간이 밤인데, 그 밤에 손이 어디로 가냐면 차트로 갑니다. QLD, TQQQ. 오늘은 오를까? 내일은 꺾일까?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자자. 딱 이것만 보고 자자.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수면은 또 깨집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잠을 줄이는 걸 열심히 사는 증거라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잠을 마지막에 남겨둡니다. 가족 일, 돈, 건강 다 챙기고 남는 걸로 자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은 남는 걸로 자는 게 아닙니다. 잠이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같이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면 투자도 무너집니다. 특히 QLD, TQQQ처럼 흔들림이 큰 자산은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잡는 순간 내 감정을 3배, 2배로 증폭시켜버립니다. 이 영상은 수면 이야기인데 사실은 투자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돈이 아니라 멘탈로 굴리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멘탈은 마음이 아니라 몸에서 나옵니다. 몸의 중심은 잠입니다. 잠이 무너지면 판단력이 무너지고, 판단력이 무너지면 매수와 매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매매는 더 큰 불안과 더 큰 불면을 부릅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계좌는 물론이고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하십니다. 나는 원래 잠이 적어도 된다. 나는 체질이 그렇다. 그런데 체질이든 뭐든 지금 현실은 딱 하나입니다.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졌습니다. 예전엔 밤샘하고도 다음날 버텼는데 이제는 다음날이 아니라 이틀, 사흘이 가도 피곤이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 뇌가 제대로 계산을 못합니다.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지고 수익은 더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비슷해집니다. 조금만 더 먹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자. 이 결론이 매일 바뀝니다. 매일 바뀌는 결론으로 레버리지를 하면 레버리지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잠을 지키면서 QLD, TQQQ를 오래 가져가는 설계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의지로 버티는 방식은 오래 못 갑니다. 규칙으로 자동화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면을 투자 일정으로 고정하셔야 합니다. 투자 일정이라는 말이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입니다. 잠을 1시간 더 자면 다음날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면 그날 계좌를 건드릴 일이 줄어듭니다. 계좌를 건드릴 일이 줄면 복리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복리는 큰 한 방이 아니라 작은 실수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면을 이렇게 고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중에는 취침 시간을 하나로 정하십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 또는 밤 12시. 중요한 건 매일 비슷한 시간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건 회복이 아니라 리듬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리듬이 깨지면 월요일부터 다시 불면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밤에 차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기상시간을 크게 흔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둘째, 밤에 차트를 보는 시간을 원천 차단하셔야 합니다. 이건 결심으로 안 됩니다. 환경으로 막아야 합니다. 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증권 앱을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지우면 다시 깝니다. 그럼 자책만 늘어납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자동 저장을 끄고 비밀번호를 매번 입력하게 만들고, 가능하면 인증 단계를 늘리십시오. 밤에 피곤할 때는 귀찮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손이 앱을 눌러도 로그인해서 멈추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는 핸드폰을 보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QLD, TQQQ 보시는 순간 뇌가 각성합니다. 각성은 즉시성입니다. 즉시성이 올라오면 레버리지 버튼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침대 옆이 아니라 방 밖에 충전기를 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 며칠이 힘듭니다. 그 며칠을 넘기면 수면이 돌아옵니다. 수면이 돌아오면 투자도 돌아옵니다. 셋째, 차트 확인은 주 2회로 고정하셔야 합니다. 매일 보면 공부가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레버리지는 감정이 들어오는 순간 실패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만 보십시오. 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식사 후 15분만. 그 외에는 앱을 열지 않습니다. 뉴스도 그 시간에만 봅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바로 중독입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삶이 편해집니다. 삶이 편해지면 잠이 옵니다. 넷째, 매수 기준은 TQQQ가 아니라 QQQ로 잡으셔야 합니다. TQQQ는 3배라서 움직임이 너무 커서 기준으로 쓰면 흔들립니다. QLD도 2배라 흔들림이 큽니다. 그래서 기준은 현물에 가까운 것으로 잡는 게 낫습니다.
많은 분들이 QQQ를 기준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기준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제부터는 케이스별로 가겠습니다. 이 케이스만 머리에 넣으시면 밤에 덜 흔들립니다. 케이스 하나, QQQ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이 구간은 대부분 사람들의 욕심이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뉴스가 좋고 주변에서 주식 얘기가 늘고 계좌가 조금씩 올라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바로 그때 가장 큰 실수가 나옵니다. 추격 매수입니다. 특히 TQQQ로 추격하면 상승장에서도 잠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떨어질까봐 무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정기 적립만 합니다. 월급날 또는 매달 정한 날에 QLD를 중심으로 자동 매수합니다. TQQQ는 원칙적으로 비중을 늘리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면 들고만 갑니다. 새로 늘리고 싶다면 아주 작은 금액만 정해진 날에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케이스 2, QQQ가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위아래로 흔들릴 때 이때가 제일 애매합니다.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꺾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구간에서 사람들은 밤을 셉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자. 프리마켓은 어떤가? 뉴스가 뭐가 떴나? 그런데 이 구간에서의 밤샘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규칙을 하나 정하셔야 합니다. 분할을 몇 번으로 나눌지,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 이걸 미리 정해두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수 자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100만 원을 4덩어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25만 원, 두 번째 25만 원, 세 번째 25만 원, 네 번째 25만 원. 그리고 조건을 이렇게 둡니다. 첫 번째는 21선 근처에서 확인 매수 QLD로만, 두 번째는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QLD 중심의 TQQQ는 소량, 세 번째는 더 크게 내려오면 공포 매수 QLD와 TQQQ 비율을 비슷하게, 네 번째는 과매도 구간, 이때만 TQQQ 비중을 조금 더. 중요한 건 이 규칙을 밤에 만드는 게 아니라 낮에 만드는 겁니다. 밤에 만들면 욕심이 섞입니다. 욕심이 섞이면 잠을 더 잃습니다. 케이스 3, QQQ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확실히 내려가 있을 때 이 구간이 진짜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락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하락 구간에서 체감이 3배, 2배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이 하락을 견디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돈보다 수면을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체크할 질문은 딱 3개입니다. 내가 최근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잤는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예민한가? 내가 추가 하락을 봐도 매수 계획을 지킬 수 있는가? 셋 중 하나라도 아니면 그날은 매수하지 마십시오. 안 사면 기회를 놓친다고요. 반대로 감정으로 샀다가 무너지면 기회를 영영 놓칩니다. 이 구간에서의 구체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QLD를 기본으로 깔고 TQQQ는 아주 천천히 늘립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길어지면 TQQQ는 계좌의 체력을 빨리 소진시킵니다. 특히 밤에 잠이 깨진 상태에서는 작은 반등에도 팔고 싶어지고 조금 더 빠지면 공포에 더 팔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로 단순하십시오. 21선 아래에서는 정해진 분할만 실행, 그 외 추가 매수 금지, 뉴스 보고 추가 매수 금지, 유튜브 보고 추가 매수 금지, 잠 못 잔 날 추가 매수 금지. 이 3가지만 지켜도 계좌가 훨씬 안정됩니다. 다섯째, 비중은 생활 스트레스에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비중을 잡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아니라 내 멘탈이 기준입니다. 멘탈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활 스트레스가 결정합니다. 대출, 자녀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직장 스트레스 이런 게 많은 시기에는 TQQQ 비중이 높을수록 잠이 무너집니다. 잠이 무너지면 수익률이 아니라 실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비중을 케이스로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안정형 QLD만으로 시작합니다. QLD만으로도 충분히 공격적입니다. 2배입니다. 이 상태로 최소 3개월 정해진 날짜에만 매수하고 주 2회만 계좌 보고 밤에는 로그인 자체를 막아두고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그때 TQQQ를 소량 넣습니다. 케이스 균형형 QLD가 중심이고 TQQQ는 소량입니다. 예를 들어 10덩어리 중 8덩어리는 QLD, 2덩어리는 TQQQ. 이 정도면 상승장은 따라가면서 하락장 체감이 덜합니다. 무엇보다 잠이 덜 깨집니다. 케이스 공격형 TQQQ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 쿠션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건이 수면이 깨지면 매매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공격형이 아니라 피로형입니다. 피로형은 결국 실수를 부르고 실수는 계좌를 깎습니다. 여섯째, 매도 규칙이 없으면 잠이 더 깨집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를 공부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 더 중요한 건 매도입니다. 왜냐하면 매도가 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매도 규칙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밤에 계산합니다. 밤에 계산하면 잠이 깨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규칙 하나만 가지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큰 반등이 와서 이전 고점 근처가 오면 보유 수량의 일부만 정리합니다. 전부 팔지 않습니다. 일부만 팔아서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 일부의 절반은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둡니다. 현금이 생기면 하락이 와도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면 밤에 덜 깹니다. 밤에 덜 깨면 다음 기회에 계획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수익을 최대화하려고 전부 들고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부 들고 가면 내 머릿속이 하루 종일 그 종목에 묶입니다. 머릿속이 묶이면 잠이 깨집니다. 잠이 깨지면 다음날 삶이 망가집니다. 삶이 망가지면 결국 투자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일부 매도는 돈을 덜 버는 게 아니라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제 진짜 현실적인 하루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이 여러분의 수면과 투자 둘 다를 살립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뉴스 보지 마십시오. 뉴스는 불안을 줍니다. 불안은 레버리지 버튼을 부릅니다. 대신 물 한 잔 드시고 몸을 먼저 깨우십시오. 출근길에는 시장 영상 듣지 마시고 가벼운 음악이나 라디오로 뇌를 쉬게 하십시오. 낮에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돈을 버는 시간은 차트 보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 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딱 15분만 계좌를 보십시오. 그 15분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QQQ가 21선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합니다. 내 매수 규칙이 발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발동하면 정해진 분할만 실행합니다. 발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앱을 닫습니다. 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줄이십시오. 특히 침대에서 차트는 금지입니다. 대신 메모장에 한 줄만 적으십시오. 오늘 내가 지킨 규칙 한 가지, 또는 오늘 내가 흔들렸던 순간 한 가지. 기록은 뇌를 정리해줍니다. 정리된 뇌는 잠을 부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상황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바로 따라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상황 하나, 오늘 QLD가 크게 올랐습니다. 계좌가 빨갛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더 오를까봐 설레고 내일 떨어질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봅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 실수합니다. 더 넣거나 너무 일찍 팔거나 혹은 다음날 아침에 충동 매매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매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으로 흥분한 뇌는 계산이 아니라 도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승한 날은 계획을 확인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을 자십시오. 이게 진짜 고수의 행동입니다. 상황 둘, 오늘 TQQQ가 크게 빠졌습니다. 뉴스가 불안합니다. 주변에서 폭락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밤에 더 봅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자. 새벽에 반등하나? 그러다 새벽 3시가 됩니다. 아침에 눈이 무겁습니다. 그 상태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낮에 충동 매매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도 하나입니다. 오늘 매수 계획이 발동하는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조건이면 정해진 분할 한 번만 실행하고 끝내십시오. 그리고 잠을 자십시오. 이게 계좌를 살립니다. 상황 셋, 손실이 커져서 너무 불안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다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나? 이 질문이 머릿속을 돌면서 잠을 깨웁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답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순서를 딱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오늘은 매매 금지입니다. 수면이 깨진 날의 매매는 대부분 나쁩니다. 둘째, 내일 낮에 맑은 정신으로 계획을 다시 봅니다. 셋째, 분할만 남겨두고 즉흥적인 대응을 없앱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다음 날부터 잠이 조금 돌아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도 더 구체적으로 답드리겠습니다. 잠을 못 자도 시장은 밤에 움직이는데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확인한다고 시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확인한다고 하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얻는 건 대부분 정보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불안은 판단을 망가뜨립니다. 판단이 망가지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장기 복리는 깨집니다. 그래서 확인 시간을 줄이는 게 장기 수익률을 올리는 길입니다. 그럼 공부는 언제 하나요? 공부는 밤이 아니라 주말 낮에 하십시오. 주말 낮에 커피 한 잔 두고 한 주를 정리하십시오. 그 주에 내가 규칙을 지켰는지, 규칙을 지켰다면 왜 지킬 수 있었는지, 못 지켰다면 어느 순간 흔들렸는지, 이 정리가 진짜 공부입니다. 차트를 100번 보는 것보다 이 정리 한 번이 훨씬 강합니다. QLD와 TQQQ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면 뭘 해야 하나요? 잠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하면 QLD가 먼저입니다. QLD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TQQQ는 마음이 아니라 생활이 안정된 뒤에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속도가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하루에 몇 번까지 계좌 봐도 되나요? 하루 한 번도 많습니다. 주 2회면 충분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딱 15분. 이 규칙을 지키면 계좌를 덜 봐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잠이 옵니다. 잠이 오면 삶이 편해집니다. 삶이 편해지면 투자도 편해집니다. 이 흐름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결론을 아주 현실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사느라 잠을 줄이면 처음엔 시간과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건강과 판단력을 먼저 잃습니다. 건강과 판단력을 잃으면 QLD, TQQQ는 여러분 편이 아니라 여러분을 흔드는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잠을 지키면 하락장이 와도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면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면 복리가 살아납니다. 복리가 살아나면 여러분이 꿈꾸는 시간, 가족, 자유가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밤에 앱을 여는 대신 내 규칙을 한 줄만 적고 주무십시오. 나는 주 2회만 계좌를 본다. 나는 21선 기준으로만 분할한다. 나는 잠이 깨진 날은 매매하지 않는다. 이 세 줄이 QLD, TQQQ보다 먼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듭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결정은 본인의 책임입니다.